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유세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 이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들을 보면은 이준석은 단호하다. 이준석은 단일화 디귿자도 못 꺼내게 한다. 말도 꺼내지 마라. 내 사전에 단일화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행간을 읽어야지요. 이준석 후보가 그랬습니다. 찾아온 안철수하고 저 가천대에서 애들하고 그 학생들하고 같이 밥 먹었자. 학교 구내 식당에서 밥 먹는 거 학식이라고 하잖아요. 그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이준석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 안철수 의원님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는다. 안철수 후보가 거기 왜 갔어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하기도 바쁜데 왜 이준석을 찾아간 겁니까? 저 가천대까지. 성남시에 있는 가천대까지 왜 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단일화에 관한 비공개로 차담을 했다고 그러는데 차담 때 무슨 말 했겠습니까? 날씨 얘기했겠습니까? 뭐 건강관리 얘기했겠습니까? 단일화 얘기한 겁니다. 단일화 얘기는 뭘 했겠느냐? 줄 수 있는 것, 받을 수 있는 것, 거절할 수 없는 제안. 내가 들고 간 제안에 뭐를 플러스 알파를 하면 좋은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공개 차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안철수 의원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는다. 언론들은 어떨 때는 습관적 타성에 젖어 있거나 아니면 뭐 이 전체적인 분위기에 그 짓눌린 나머지 그 이준석 후보가 하는 발언을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저는 그런 일이 있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준석 후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김문수와 나 이준석의 지지율을 합산해서 승리할 수 있다면 논리적 구성이 될 것이다. 공학도다운 발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자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나 이제 전화 안 받을 테야. 전화기 뭐 꺼놨다면서요? 에이, 전화기를 어떻게 꺼놓습니까? 다른 전화기를 들고 있었으면 들고 있지. 기자들이 알고 있는 전화번호에 전화기를 꺼놨다는 뜻이고 다른 전화기는 아마 들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자들이 물으면 지금 단일화 뭐 적극적으로 구상해 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준석 지지율이 금세 푹푹푹 이렇게 거품 꺼지듯 꺼져버리지 않겠습니까?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단일화 절대 없습니다 라고 외치다가 그날 밤 12시에 발표하는 게 단일화입니다. 그래야 그것에 극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다 그랬습니다. 뭐 노무현 정몽준 때도 그랬고 뭐 뭡니까 윤석열 안철수 때도 그랬고 끝까지 나는 완주를 할 것이다라고 천명 또 천명하고 전화기도 꺼놨어. 단일화하라고 하도 전화가 많이 오고 문자도 오고 말이야. 근데 이러니까 이제 이 전화 안 받을 테야. 그러나 그 전화를 안 받겠다는 것이지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론조사 쏟아져 나온 거 보니까 드디어 이준석 후보가 지지율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뭐 6%, 7% 이랬는데 오늘 나온 건 다 9%. 어떤 건 1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준석 후보의 말이 김문수와 나의 지지율을 합해서 합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쓴 말입니다. 합산해서 승리할 수 있다면 승리 두 글자 썼습니다. 승리할 수 있다면 논리적 구성이 될 것이다. 그때는 단일화가
이성적인 제안이다. 그때는 단일화가 합리적인 제안이다. 그때는 단일화가 논리적인 구성 요건을 갖춘 제안이 될 것이다. 누구로 단일화를 할 것이냐는 그 다음 문제고 나 이준석으로 단일화해도 된다라는 지금 그런 입장을 보여야죠. 젊은이가 그런 패기를 안 보이면 어떡합니까? 자기 아버지 뻘인 김문수 후보 74세, 나 40세. 그렇지만은 단일화 나로 해야 됩니다. 아저씨, 김문수 아저씨 단일화 저로 해주세요. 아, 이래야죠, 젊은이가. 그러나 그 두 사람은 내일 23일입니다. 내일 5월 23일 저녁 때 이제 2차 TV 토론이 끝나고 토요일 날 5월 24일 날 여론조사를 해보면 여론조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한국갤럽이다 리얼미터다 뭐 어디다 뭐 전국 지표조사다 이런 여론조사 말고 각 후보 진영은 상당한 돈을 써서 비공개 자기네들만 정밀하게 볼 수 있는 여론조사를 합니다. 다 해요. 민주당도 하고 국민의힘도 하고 개혁신당도 합니다. 안 하는 데는 어디냐? 당선호가 아무 관계없는데. 뭐 러브레타를 보냈는데도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이래 뭐 그런 데는 여론조사 안 합니다. 왜 그런 데 돈을 쓰겠어요? 그러나 캐스팅 보트를 질 수 있는 이준석 후보를 포함해서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들 아마 상당한 돈을 지금 이 시간에도 하고 있고 매일매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야 선거 전략을 바꾸거나 수정하거나 고치거나 세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제 그래서 내일 저녁에 2차 TV 토론을 하고 토요일 날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토요일 날 저녁 때쯤은 딱 나옵니다. 나와요. 캠프에서 다 나옵니다. 발표를 안 할 뿐이지. 이준석 후보가 뭐라고 했느냐. 2차 TV 토론이 끝나고 나면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에 대한 상황 변화? 단일화에 대한 상황 변화. 제가 그 부분 오늘 준비한 대본이 워낙 길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2차 TV 토론이 끝날 때쯤엔 변화가 있을 것이고 지금은 단일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지금은 단일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해야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지금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21일이고 22일이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23일 저녁 때 2차 방송 TV 토론이 있은 그 다음에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치를 살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것이고 1시간 전하고 1시간 후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오후 5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를 안 한다는 것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지금 방금 들은 오후 2시 33분에 들어왔으니까 지금부터 약 13분 전쯤에 들어온 내용인데요. 글쎄요. 그것도 여러분 면밀하게 이준석 후보의 그 발언 내용을 좀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끝까지 단일화는 없다라고 그 극적인 반전의 효과를 갖기 위해서라도 아마 끝까지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23일 밤 2차 TV 토론이 끝난 다음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합산을 해서 이길 수 있다면 논리적 구성이 될 것이다. 지금 이 긴급 기자회견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이준석 후보 캠프가 외부에다가는 발설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단일화와 관련된 전략적 선택이 무엇인지를 아마 진중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특히 범보수 쪽 국민들이 이 단일화 마지막 변수 이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단일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명분 없는 야합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 비난하고 명분이 없는 야합이라고 그렇게 깔아 뭉개고 있을까요? 걱정되니까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이 판세가 뒤집힐까 봐 그러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방송 중에 말했습니다만 지금 국면을 보면은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 캠프는 하와이에 가서 홍준표 전 시장 만나죠. 그다음에 시때때로 사람들 보내서 이준석 후보의 옷소매 잡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지요. 반면에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 캠프는 여유만만하고 뭐 국민의힘 있다가 개혁신당에 있다가 뭐 이재명 민주당 놓고 똑똑똑 저 왔는데요. 저 좀 받아주실랍니까? 이렇게 해서 합류하고 인사들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또 손님 맞이하고 부자 몸조심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여유만만 부자 몸조심 손님 맞이. 반면에 개혁신당은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약간은 거만한 느낌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끝까지 애태우는 느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저희 유권자들 저희 국민들께서 보고 계실 때 그때 국민들 뭐 중도층에 계시거나 무당층이셨던 분들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은? 그 국민들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 그렇습니다. 간절한 쪽으로 움직입니다. 여기 가서도 아쉬운 소리하고 저쪽에 가서 옷소매 붙잡고 저쪽에 가서 얘기하다가 문전박대 당하고 빈손으로 돌아오고 삼고초래 했는데 뭐 성과는 없고 이런 후보 쪽의 국민들 마음은 옮아가는 겁니다. 부자 몸조심 여유만만 이런 쪽으로 옮아가는 것도 아니고 상대편 애태우는데 그냥 재미를 붙인 그런 쪽으로 옮아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골든타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5월 24일 하나는 5월 28일입니다. 5월 24일은 2차 TV 토론이 끝난 다음 날입니다. 5월 28일은 3차 정치부문 TV 토론이 끝난 다음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5월 24일은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5월 29일은 5월 28일은 사전 투표가 시작되기 전날입니다. 그래서 두 날짜가 결정적인 어떤 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날짜입니다. 그리고 단일화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날짜입니다. 이동훈 저하고 한때 논설위원실 동료였습니다. 제 바로 왼쪽 자리에 앉아있던 동료인데 지금 이제 이준석 그 개혁신당 공보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이런 폭로를 했더군요. 국민의힘 친윤계 인사들이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하자고 한다. 한동훈보다 차라리 이준석이 당권을 갖는 게 낫다고 보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더군요. 그러니까 그 이동훈 공보단장이 보기에는 국민의힘의 친윤계 인사들은 김문수 후보를 뭐 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유세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이번 선거 이후에 닥칠 당권 경쟁에서 자칫하다가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당권을 차지할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한동훈보다는 이준석이 낫잖아. 우리가 살아나려면. 그래서 이준석 카드를 자꾸 꺼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동훈, 한동훈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이동훈 공보단장이 얘기를 했어요. 당권을 제안하더라. 친윤 쪽에서.
지난번 대선 때요. 그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한 것은 투표용지 인쇄일을 지나고 나서 사전 투표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안철수의 단일화에 그 극적인 반전 드라마가 있었던 날을 이번에도 재현이 된다면 이번에는 5월 28일.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그 많은 그 언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단일화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준석에게 가 있는 9%에서 10% 사이에 이 지지율이 고스란히 김문수한테 가지 않는다. 그건 이준석 후보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40%, 이준석 후보가 9%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해서 둘이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 이튿날 여론조사를 했더니 49%가 돼 있더라.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단순 더하기 빼기로 되는 그런 게 아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복잡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후보는 자신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 이준석 후보가 하차하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면은 그분들은 어쩌면 투표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이재명 쪽으로 건너가거나 물론 김문수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문수와 이준석의 이름으로 되든 저는 이준석의 이름으로 단일화되는 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만 어찌됐든 저찌됐든 그 두 사람이 정말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일화를 하면은 40 더하기 9가 49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52가 될 수도 있고 55가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글로 대거 유입될 수도 있다. 저기 김문수, 이준석 두 분이 저렇게 국민을 감동시키고 나를 울리는 저런 단일화를 한다면 저분들한테 우리나라를 한번 맡겨볼 수 있겠는걸? 정말 저렇게 단일화를 하다니 미처 생각 못했는데 이런 단일화를 보여준다면 끝까지 밀당을 하고 뭐 1차 결렬 2차 결렬 그러다가 3차에 뭐를 주고 받았는데 뭐 그것이 뭐 그냥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단일화를 하면은 물론 마이너스 효과가 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대승적 결단에 의한 또는 아주 공정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서 흔쾌히 승복을 하는 그런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